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흉노 이야기 22번째, 중국의 그 두 번째 얘기로 동북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중국 이야기를 한 후 생각해 보니 좀 생뚱맞은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에서 중원은 중국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는 민족을 중화민족이라고 그들은 하죠. 그런데 그 중화민족들이 그곳에 살기 전에도 사방에 오랑캐들이 살았다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즉, 이 땅 전체가 그들이 오랑캐라고 하던 이후에 흉노족들이 판을 치던 땅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유목민들은 땅이나 집이나 재산이나 농사나 문자 등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집시들도 똑같아요. 오직 말 타고 초원을 쏘다니며 그날 살아가기를 더 좋아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집단의 중요성을 깨닫고 농사 등을 통한 안정된 그런 생활을 선호하는 정착민들이 나타나며 그들이 부족에서 국가의 체제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중화민족의 뿌리도 이렇게 유목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전에 MBC에서 제작한 황하라는 그런 황하 대탐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역사가들은 중국의 황하 문명이 4대 문명이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은 중국의 고대사가 수메르의 길가메시와 같은 서사시에 가까워서 얼마든지 서사시로도 역사화가 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체제가 연속된 유적이나 유물을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 역사 5천년 통사를 주장하는데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땅 안에서 여러 부족, 여러 어떤 부류의 그런 부족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던 그 중국이 그 당시는 청나라였어요. 1, 2차 아편 전쟁에 패한 후 1858년에 천진조약을 맺으며 중국은 혼란에 휩싸이다가 1900년경에 이 청일전쟁 또 이하탄 사건 이런 사건들 이후 중국 땅엔 무정부 상태가 되어 이번에는 흉노 대신 서방 열국들이 먹이터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러는 중에 중국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1949년에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며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공식 명칭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덩치는 크고 가난한 국내 사정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1978년 덩사오평이 개혁 개방 정책을 천명한 이후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하여 지금까지 40여 년간 중국 경제는 초고속 성장을 달성하여 마침내 중국의 경제는 2010년에는 일본을 넘어서 미국과 함께 겨루는 G2 국가로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중국 내몽골의 요하강 지역의 홍산에서 1908년 일본의 인류학자 도리 류초에 의하여 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전 2500년 가량의 고대 국가체제에서 나오는 유물이 대량으로 발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국의 국력 상승과 홍산 유물 발견은 그동안 길을 못 펴던 중국인들에게는 하늘이 준 선물이 되었어요. 그리하여 중국은 이 유물 발견에 일본, 북한을 참여시키며 공동 발굴하며 자랑하더니 갑자기 단독 발굴로 바꾸고 그 지역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홍산 지역이 만리장성 이북 지역으로 원래 중국 땅이 아닌 북방 흉노의 땅이었어요.
여기에서 발굴되는 유물들도 뭐 빗살무늬 토기, 비파형 동검, 천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3단 제단, 장묘의 방식, 또 성벽의 축조 방식 등이 중국 방식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의 방식이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중국은 이런 것들을 보고 놀라서 공동 발굴을 해체하고 은밀히 발굴을 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만 박물관을 지어 공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하여 중국의 진짜 4대 문명을 뛰어넘는 요하 문명이 있었다면서 중국은 2002년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이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한족, 중화족이죠. 한족 중심의 황하 문명 기원설에서 그보다 빠른 요하 문명을 내세우며 이전의 한족 중심의 국가론에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며 그간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다시 쓰고 있는 이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자체 문제가 너무 크고 복잡하여 내일이 어찌 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것은 중국이 순리를 따르지 않고 앞에서 이야기한 중국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패권 욕심으로 너무 급히 벌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문제 중에 하나만 크게 터져도 120여 년 전 의화단 사건 이후 휘말렸던 것과 같은 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흐르나 역사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의 그 근거를 두려는 속성이 있어요. 세계가 어디에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중국의 앞날은 특히 더 험할 것이라는 예견이 쉽게 가는 장면들입니다. 세상의 거짓은 그 수명이 짧기 때문이에요. 진실된 역사를 발굴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애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